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여상원 변호사님 모시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비롯해서 최근 제기된 여러 가지 법률적 현안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상원 변호사님은 사법행정양과를 합격하시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내셨습니다. 여 변호사님,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예. 요즘 그래도 관심사는 예.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놓고 삼성 측과 이 검찰 간의 줄다리기가 아닌가 하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부터 짚어보겠는데, 우선 예. 서울중앙지검 검찰심의위에서 예.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 검찰 수사 심의로 회부를 결정을 했어요. 일반 시민들은 검찰 심의는 뭐고 수사 심의는 뭐냐? 검사가 수사하면 그만이지 하는데 그게 어떤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설명을 물론 해주시죠. 그게 일반 시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저도 오늘 낮에 그 검찰 출신 고등학교 동기들하고 식사하면서 안 그래도 이게 교수님 말대로 초미의 관심사고 해서 예. 검찰 출신들한테 물어보니까 저는 그 심의위원회가 법학 교수나 예. 아니면 변호사로 이루어졌는 줄 알았더니만은 진짜 일반 시민들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배심 재판에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1차로 검찰 심의위원회 서울중앙 시민위원회. 여기는 이제 그렇죠. 일반인들이고 예, 저게 이제 대검에 가면 그거는 이제 다르죠. 예. 이제 거기는 수사심의도 뭐 그거는 전문가들이 그거는 그 전문 수사가 이게 제대로 되고 이걸 기소할 만한 것인가 판단하는 거는 그 수사의 전문가들이 하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 시민위원회. 저는 시민위원회라도 이게 뭐 교수라든가 법률가가 아닌 진짜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인 입장에서 볼 때 이게 과연 검찰이 수사를 하고 그다음 기소하는 게 맞는가를 보겠다는 건데, 이 시민이 이번에 사실 그 뭐 농담으로 이재용 이번 사건 기록이 트럭으로 뭐 한 트럭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분들이 물론 그 30페이지로 변호인 측은 줄여라. 그다음 검찰은 10페이지로 줄여라. 왜냐하면 이 시민위원회가 이걸 볼 수가 없으니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이분들이 사실 이 온 국민의 관심사고 그다음 삼성이라는 대재벌에 관한 사건을 자기들이 하기에 이제 부담스러웠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로 이제 전문가들이 봐라 이래 보냈는데, 지금 검찰에 근데 그 어떤 기류가 뭐 어떻게 나와도 기소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심의에서 그러니까 그게 권고적 효력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뭐 기소 여부는 검사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로서는 저기 대검위원회에서 불기소 그래도 기소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수사 결과만 듣고 기록은 안 보고 판단하는 거니까 자기들이 옳다는 거죠. 그 검사들하고 판사들이 고집이 세요 보면. 그렇죠. 특히나 수사를 직접 했거나 재판을 담당한 사람들은 누구 말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이게. 특히 엘리트 의식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존심도 세고. 당신들이 뭘 알아? 뭐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일에 거기서 기소하라고 나온다면은 지금 수사한 검사들은 그 아주 그 면죄부를 받는 거죠. 완전 면죄부 받. 그게 나중에 법원에 가서 무죄 받더라도 그 저기 대검의 그 위원회에서 기소하라 해서 기소했다. 지금 이게 사실은 법률적 쟁점이 워낙 그 많고 다양하고 이래서 법원 가서 이번에 영장도 기각됐는데, 물론 판사는 뭐 사실은 인정된다 했지만은 사실 인정되는 거하고 이게 유죄냐 무죄냐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법률 적용이 어떻게 되느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검찰로서도 사실 부담이 많은 사건입니다. 그렇죠. 뭐 어떤 그 지금 현 정권의 어떤 기류에 의해서 수사는 했지만은 이게 과연 유죄가 될 것이냐 본인들도 의문이 많을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면피용이다 이런 기류가 아주 강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뭐 아니 거기도 하라면 좋고 안 하라 그래도 이제 또 다시 이제 보강하거나 해가지고 또 다시 할 거니까. 근데 대검 수사심의에서 기소를 하지 말라 이렇게 결정을 한다면은 이 심의의 설치의 취지가 아마 문무일 검찰총장 때 검찰권이 지나치게 남용을 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한번 심의를 받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 취지에 따른다면 당연히 따라주는 게 옳은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한 몇 프로, 하여튼 90% 이상이 이 심의위원회 결론에 따랐습니다. 예를 들면은 네. 우리 여 변호사님이 그 심의에 들어간다면은 물론 내용을 다 자세히 파악은 못 하시고 예, 계시겠지만 예. 뭐 언론에 주요한 내용들이 나왔으니까 예. 본인 같으면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아니, 너무 어려운 문제를. 아니, 뭐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이게 또 검찰 입장하고 법원 입장이 틀립니다. 음, 저는 그 아주 애매한 사건들이 있죠. 예, 이거는 물론 재판 받는 입장에서 아주 괴로운 일인데 재판 받는다는 게 그렇지만 이렇게 그 삼성 바이오 때문에 생긴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그 어떤 문제에 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최종적으로 받아보는 것도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또 발생했을 때 예, 재벌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어떤 행동 방향을 결정해 주는데 도움이 된다. 예. 물론 재판 그렇죠. 받는 게 이재용 씨는 싫죠. 저도 뭐 우리나라 삼성 같은 그룹의 회장이 오너가 매번 재판 받는다고 우리 경제 활력이 자꾸 죽어가는 마당에 예. 안 맞지만 순전히 법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판단을 받아봐라. 그래가지고 이게 죄가 안 된다. 법원에서 무죄다. 예. 이러면 앞으로 검찰이 수사를 더 이상 이제 이런 유사 문제는 안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런데 이게 검찰에서 끝나버리잖아요. 수사심의위원회 하지 마라. 이건 법원의 판단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예, 그렇죠. 그러면은 유사한 사건이 또 수사가 시작될 수 있어요. 다른 재벌. 그래서 그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아주 곤혹스러운 일이지만 일단 기소는 해서 이렇게 애매할 때 견해가 달릴 때 대법원까지 가서 판단을 한번 받아보는 게 그 대신 불구속 수사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 이런 거는. 예. 그래서 그 판단을 받아서 이런 게 대법원 판결이라는 게 나중에 뭐 바뀔 수 있지만 일단은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행동 기준을 갖다가 정해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소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기본적인 것은 경영권 승계 네, 문제 예, 때문에 예, 생긴 예,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이런 부분은 지금 삼성뿐만 아니라 많죠. 모든 재벌들, 재벌 아니라도 그렇죠.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예, 때문에 예. 법원에서 예. 명확하게 기다 아니다. 기준을 설정해 놓으면은 예. 판례가 확립이 되면은 그에 따라서 뭐 이런 일반인들도 또 기업이라는 기업이라든가 사람들도. 그런 쪽에서도 참고가 맞습니다. 되고 그에 준수를 하겠지 않겠습니까? 예, 예, 더 이상 예. 논란이 있을 그러니까요. 수 없죠. 지금 이런 상태로 그냥 끝나버리면은 지금 말씀대로 중소기업만 해도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온갖 방법을 편법 이런 걸 다 쓰지 않습니까? 무슨 문화재단 같은 거 만들어서 거기다 돈을 넣고 거기 이제 이사장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뭐 맞아요. 증여세 안 내고 뭐 여러 가지 방법 그러니까요. 기묘한 방법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재벌이나 기업들이 검찰한테 꼼짝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편법을 많이 쓰니까 검찰한테 꼼짝 못한 것은 죄가 있어서 있어서 그러는데 예. 권력한테 꼼짝을 그렇죠, 못해. 그렇죠. 돈 갖고라면 갖다 주고 뭐 동원하라고 하면 동원하고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세청에서 한번 나가보라 하면 전부 다 돈 갖다 줘야 돼요. 그래서 예. 저도 같은 생각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다뤘는데 검찰이 이재용 그런 부회장의 사건 자체를 수사하는 건 좋은데 네. 이 부회장이라든가 또 삼성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경제적 사정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꼭 구속을 하는 것이 능사냐. 얼마든지 불구속에서도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다 따질 수 있고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걸 영장을 청구 이것도 사실 논의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이 이재용 부회장이 나온 지 얼마 됐다고 네. 또 다른 건으로 또 구속해가지고 그 재벌 회장이 지금 세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완전히 이렇게 엉망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의 GDP의 몇 프로를 차지합니까? 도대체 삼성이 거의 한 5에서 20%가량 차지하고 그렇게 있는데 차지하고 그리고 20% 정도 할 겁니다. 우리나라 얼굴인데요. 삼성의 경쟁자, 특히 일본의 뭐 샤프, 소니 이런 예. 데서는 있죠. 이재용 부회장 이런 문제 되면은 쓰러지기를 제일 예, 바라죠. 그러면 자기들이 사는데 네. 그래서 이 이재용 부회장 문제가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좀 말씀드린 기소를 한 건 좋지만 굳이 영장을 청구해야 되겠냐? 그거는 오히려 적들한테 경제의 적이죠 우리 한때 그 먹잇감 주는 거거든요. 아니 조국도 불구속 기소해서 했잖아요. 예, 권력하고 가까우면 그렇게 되고 멀면 그래 된다는 이런 걸 보여주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저는 지금 여권이 주장하는 검찰 개혁은 찬성하지 않지만은 예. 이런
그 보여주기식 수사, 그리고 미운털 박힌 놈 뽑아내기식 수사, 예. 이런 건 아니다 이거죠. 예. 예, 이런 거는 법원에 좀 맡겨라. 어? 법원이 할 일을 우리나라 검사들이 있죠. 뭐 제가 법원에 있어 보면은 우리나라 법원 제도가 좀 잘못된 게, 예. 이 사법연수원 나와서 똑같은 자격 가진 사람이 검사가고 판사가 하니까 검사들이 판사를 자기보다 위에 있는 걸로, 위에 있다는 게 뭐 인격이 훌륭하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걸로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많이 보면은, 제가 판사 때 보면은 검찰이 청구한 영장 중에 중요한 영장 있잖아요. 기각하면 판사를 그렇게 욕을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 말이야. 판사가, 세상 내용도 물정도 모르는 판사가. 공부만 잘해갖고 판사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뭘 아냐? 그러니까 이 검사들이 판사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이게 승복을 안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미국처럼 연방 판사들은 상원 청문회 통과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요. 그래야지 판사 되고, 검사는 뭐 이 사법 로스쿨 네. 그 변호사 시험 합격하자마자 좀 있으면 검사 되니까, 여기는 뭐 검사도 구속하는 거 봤다니까요. 법정에 떠든다고 판사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판사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판사가 뭐라 그러면 검사가 승복하는데, 우리나라 검찰은 판사도 나하고 똑같은 자격 가진 사람이다. 이런 게 머릿속에 뿌리 박혀 있어가지고. 근데 또 예. 하나는 검사들의 그 공명심이 있어요. 이건 예. 사실은 언론도 좀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대개 무슨 어떤 검사 검사건. 주요한 자리에 가면은 누구 재벌 회장을 구속시킨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큰 건을 큰 건 물고 해가지고. 늘어지면은 절대 그냥 내보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구속을 시켜야 내가 그런 검사야. 그런 거 뭐 이거- 아니더라도 예. 큰 건 했는데 조사하다 보면 이제 아니거든요. 예. 그럼 별건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평가. 그거라도 물고 와가지고 기소를 해야지 속이 시원한 거예요, 이게. 제가 그 연수원 다닐 때 우리 그 교수님이 주모 검사장, 고검 검사장까지 지내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때 사법연수생이 앞으로 검사할지 판사할지 모르니까 검찰 교육 시간에 그러시더라고. 예. 검사 되면 제일 피해야 될 게 공명심이라고. 예, 검사가 공명심을 가지면은 애매한 사람을 족신다는 거죠. 공무원도 1급 이상 공무원, 장관, 차관. 이래야지 검사로서 폼도 나고, 나중에 그게 신문에 대문짝하게 나면은, 예. 나중에 검사장 승진도 하는 거 아니냐. 예, 예. 그래서 검사들이 공명심을 버리라고 맨날 그러셨어요. 근데 이번에 이 대검에 예. 수사 심의에 오기 전에 지난번 실질 영장 예, 예. 그 심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죠. 예. 구속 여부의 그런 그 판단의 기준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것은 도주우리라든가 증거인멸, 인멸우려죠. 그리고 예. 사안의 중대성 이런 것들을 따져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대개 기각을 할 때 보면은 예. 범죄 혐의의 소명이 부족하다 들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 해갖고 기각을 하는데, 이번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이 됐다. 이렇게 하면서 기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 측이나 삼성 측이 다 아전인수요. 그래가지고 무승부라고.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던데 어떤 겁니까? 왜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삼성 바이오 사건에 관해서 예. 사실관계는 뭐 다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검찰이 주장한 것처럼 어떤 범죄 성립, 예. 기업 승계에 관해서 편법 선거, 그런 법리적인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판사의 지금 판단이 지금 그 교수님 말씀대로 사실이 인정됐는데 어떻게 영장이 기각됐냐, 지금 이 말씀 하실 것 같은데. 아니, 검찰 측에서는 그 사실관계 다 인정이 돼서 범죄 혐의는 다 소명이 됐다. 그런 거고, 삼성 측에서는 그냥 기본적인 사실관계 팩트만 됐지 범죄의 혐의가 없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구속영장을 기각한 거다. 이제 서로 그러니까 지금 법리상 안 맞다는 거죠. 삼성 측 입장에서는 사실은 맞더라도 이걸 과연 그 검찰이 주장하는 법리 이게 맞느냐, 이거는 다퉈볼 만한, 충분히 다퉈야 되고, 그 판사도 그걸 받아들인 거죠. 사실관계는 뭐 대충 그 맞는 것 같다. 뭐 한 트럭이라 그러니까 트럭인지 모르지만 원정숙 예, 근데 영장 전담 판사군요. 근데 원정숙, 이게 원정숙. 결국은 범죄가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는 사실도 맞아야 되지만 예. 법리에 맞아야 되거든요. 예. 그게 우리가 소위 이제 형법의 구성 요건이라고 그럽니다. 예. 범죄가 되냐 안 되냐. 구성 요건에 보면 이제 그 고의, 과실,
그다음 사실관계, 그다음 책임, 요 세 가지를 주로 드는데 이게 다 맞아야 돼요. 그런데 그 원정숙 판사가 볼 때는 이게 사실은 맞지만 이걸 과연 검찰이 주장하는 대로 그 법리에 합당한가는 난 모르겠다. 그거는 지금 이 단계에서는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 기소하면 법원에서 판단해.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런 문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사안은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사활이 걸리고 또 삼성 측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런 사안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반복이 되었고 또 다른 기업에도 동일한 사안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한번 네. 대법원까지 예, 확고한 예. 판단을 그렇습니다.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기업 재벌 총수들이 업무상 배임으로 많이 처벌받거든요. 검찰이 정가의 보도처럼 휘두른 게 업무상 배임이고 마치 그게 그 저기 직권 남용하고 좀 비슷해요. 그런데 미국에는 아예 업무상 배임죄가 없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건 경영 판단이냐 업무상 배임이냐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판단이. 그렇죠. 예, 그래서 두부 뭐 자르듯이 딱 자를 수가 그래서 없는. 미국은 사생활의 어떤 사경제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걸 국가가 개입하기 시작하면은 경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없앴는데 우리는 어떻게 독일하고 일본 법을 받아들이면서 업무상 배임이 들어왔는데 이게 우리나라 검찰이 진짜 군사 정권 시대 때부터 독립적이었으면 이 법 적용에 있어 아주 신중하고 자기 권력 제어를 할 건데 이게 정권에 밑보이면 업무상 배임으로 잡아놓는 그런 게 계속 되다 보니까 이랬는데 이번에는 뭐 한번 진짜 판단을 제대로 받아봐야겠다. 예.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그런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또 하나 지금 최고의 관심사가 우리 탈북 단체들 한 두 개 단체 정도가 자유북한연합이라는 게 있고 또 큰샘이라는 그런 단체에 있습니다. 특히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그 대표는 우리가 패널로도 몇 번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죠. 이분들이 이제 북한한테 북한 쪽에 대북 전단 소위 삐라를 많이 살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김여정이가 엄청나게 지난 4일부터 담화로 공갈을 쳤어요. 그렇죠. 이거 그대로 놔뒀다가는 엄청난 죄값을 치를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청와대부터 놀래가지고 모든 정부가 그냥 설설설설 기고 그냥 쩔쩔매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어쨌든 그건 정무적 판단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이것을 제정을 하겠다. 민주당에서 사실상 지금 당론으로 정하다시피 했거든요. 뭐 금지법을 만드는 건 좋은데 징역도 무슨 7년 이하에다가 무슨 뭐 벌금도 뭐 엄청나고 3천만 원인가 하여튼 이렇게 막 때려도 되나요? 이게 무슨 그렇게 중한 범죄인가요? 우선 지금 북한은 이게 우리 법을 만든다면 우리 헌법에 맞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위헌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지금 북한의 김일성 일가가 불법적으로 강점하고 있는 지역 우리나라 영토입니다. 그렇죠. 우리 헌법에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 헌법에 그래 돼 있는데 한반도와 도서를 우리 영토니까요. 저게 북한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전단을 보낸다는 게 이거 그 마치 조직 폭력배가 막 점거하고 있는 건물에다가 빨리 너가 물러나라. 너희들 폭력배들이다. 폭력배 아니냐. 이걸 보내면 이게 처벌하려 한다는 이게 똑같은 논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이게 우리나라의 영토는 남북한하고 한반도 부속 도서로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럼 헌법에 과연 북한 측에 그게 맞냐? 그리고 지금 불법 반출이라 그래 지금 남북 그러니까요. 교육법 있지 않습니까? 교육법에 의해서 남북 교리 협력법. 그런데 반출이라는 거 있죠.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보내면 받는 사람이 특정돼 있어야 돼요. 거래이기 때문에 일종의. 그렇죠. 상대가 있어야 반출이 그리고 막 줄 때는 상대방이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부의 허가를 받아라 이 말이거든요. 반출에. 그런데 이 전단 뿌리는 걸 반출이라는 개념에 넣을 수 있는 건지 이거는 일방적으로 그냥 뭐 받는 사람도 알 수도 없고 그냥 보내는 거거든요. 페트병에 쌀 넣어갖고 그냥 보내고 보내는 그다음 거예요. 라디오하고 1달러 지폐 넣어가지고 풍선 넣어 보내고 이걸 반출이라는 개념하고 어떻게 고 교수님이 그 법률가 아닌 입장에서 이건
상식적으로 그냥 보내는 거지. 예.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그 남북교류법에 이건 반출이라고 제치면 뭐가 반출로 처벌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다가 이게 그 법조인들이라든가 상식 가진 사람들이 이게 무슨 반출이냐 그러니까 지금 금지법을 따로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원래 당초는 처벌 법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청와대 기류가 강경적으로 돌아갔잖아요. 백해 무이간 일이라고 그걸 규정하고 나선 거예요. 대북전단. 예. 그러니까 통일부가 아 뜨거라 하고 법도 만들고 그리고 뭐 남북교류법 금지다. 예, 예. 어. 말법규를 싹 네. 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이 보내는 게 어떤 몇 년 전에도 그 접경 지역의 주민들한테 위험을 끼친다고 포 사격이나 이런 게 온다고 네. 금지를 하는 그런 거는 정치적인 문제인데 그건 좋아요. 네. 그거는 뭐 지금 현 정부가 뭐 북한과 잘 지내자고 하니까 근데 그래서 경찰이 가서 맞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 건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근데 처벌이냐 이거는 있죠. 이 법치주의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 법치주의 적용 대상이 안 되는 행위를 자꾸 법으로 억지로 올가매려고 하는데 그게 결국은 김여정이 화내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김여정이가 화내면은 우리나라 법 해석도 막 바꿔야 된다는 이게 어떻게 주권국가인데 국민의 자존심이 있죠. 국가의 품격이 그럼요. 세계 웃음거리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아니, 법에서 우리 법조인 저도 이번에 이거 가지고 오늘 낮에도 쭉 물어봤지만 그게 무슨 반출이냐고. 반출은 매매, 증여, 예. 뭐 이런 계약 비슷하게 행해지는 거지. 그 반출에 또 그런 거 있습니다. 마약 같은 거 반출하는 거. 예, 뭐 임대차, 증여, 그러니까요. 사용 여러 가지 물건을 주고받고 그 하는 게 마약도 그 받는 놈이 있어요. 네. 공항에 가면. 근데 그건 이거는 다 있죠. 이걸 그냥 그 하늘에도 날리는 게 어떻게 반출이냐고 이게. 아니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은 물론이고 NSC 여러 가지고 김유근 그 1차장인가요? 네, 그 사람이 브리핑한 거 보니까 이걸 엄단하기 위해서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판문점 선언, 공유수면관리법, 항공안전법 이게 어마어마한 중재예요. 아니 그런데 예. 이런 판문점 선언이라든가 이게 국회 비준도 안 돼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적용해도 되나요? 아니, 7.4 공동성명이 국회 비준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이제 이걸 조약으로 본다는 건데 예. 북한과의 조약인데 북한과 조약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조약이란 거는 주권 국가끼리 국가가-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헌법상은 북한은 국가가 아닌데 불법 집단에 불과하지. 뭐 좋습니다. 하여튼 뭐 현실을 인정한다. 현실을 인정하고 근데 그 법에 하나도 처벌 조항이 없어요. 그냥 선언한 거지 이렇게 해야 된다. 예. 그걸 아무리 국회에서 비준 받아도 그 처벌 조항이 없는 거 가지고 어떻게 처벌합니까? 그런데 그냥 물론 정부로서는 하나의 선전 프로파간다 예, 차원에서 예. 또 이렇게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또 북한을 좋은 측면에서 좀 예, 달래려고 자극하지 말고.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한다 이거 보여주기 한 것도 좋지만 그래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럼요. 범위 내에서 이 얘기를 해야지 청와대 최고 실세라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좀 이렇게 전에 뭐 공유수면 관리부까지 나오기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폐기물 오염물질을 허가 없이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왜 오염물질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인 판단이 전혀 안 되고 오로지 그 김여정이하고 김정은이 입맛에 맞는 그런 일을 하려다 보니까 본래 법 해석도 있죠. 이 냉정해야 됩니다. 냉정을 잃으면 바로 지금 이런 부끄러운 사태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뭐 김정은이든 김여정이든 무슨 발목이 잡혔는지 손목이 잡혔는지 뭐가 해서 그렇게 정부가 글쎄요. 그럴까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합리적으로 뭐 후대에 이렇게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럴까요? 예. 지금이야 누가 밝히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고 국민의 어떤 기본권과 관련된 사안 아닙니까? 표현의 자유에 그렇죠, 대한 침해고 그렇죠. 이런 사안 같으면은 적어도 정부 측에서 무슨 설명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이 바보입니까? 그 국민을 지금 바보로 보는 거죠, 뭐. 그런 것을 이제 이것도 그때 저번에 제가 여기 나왔을 때 180석의 힘이 바로 이런 거다. 지금 한 130, 40석 했으면은 바로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법 해석이라든가 입법을 하겠다. 무슨 금지법을 만들겠다. 이게 안 나오겠죠. 이런 것은 저기 아프리카에 무슨 독재국가 뭐 있잖아요. 그 뭐 그냥 뭐 그런 데서 이렇게 막 국민들을 꼼짝마
입 다물어, 귀도 막고 눈 감고 뭐 이런데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나라들은 법치라고 할 수가 없죠. 뭐 그 부족장들 뭐 이런 추장들이 나와가지고 하니까 법이 필요 없는데 우리는 엄연히 민주 법치 국가인데 네. 아무리 북한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으로 뭐 잘 보일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그래야지. 모든 게 이루어져야지. 우리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우리 헌법을 무시하면서까지 북한하고 잘 지내자 이건 아니죠. 이건 아까 고 교수님 말씀대로 국가 자존심도 있는데 주권 국가로서 우리가 지금 주권을 완전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헌법도 필요 없고 그다음 주권 포기인가? 포기죠. 거의 이런 법을 만들겠다는 게 그 네. 법을 만드는 게 북한에 지금 어떤 그 화냈다 그래야 되나요? 아주 호통을 치고 호통 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하면서 예. 우리 헌법이 있지만 헌법과 관계없이 법 만들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국가 주권 포기인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뭐 이건 재앙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 법치 제한입니다. 이런 거는. 또 뭐 우리 국내 야당이나 이런 데서는 정말 김여정법이라고 김여정 뭐 지시법인가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북에 대한 굴종을 해도 정도껏 돼야지 넘어온 거 아니냐. 저번에 그 미국의 모 신문사 기자가 그 저 김정은의 대변인은 그랬는 걸 나경원 그때 의원이 수석 대변인 그랬다가 난리 났지 않습니까? 난리 났죠. 근데 그때 뭐 그걸 그 옳고 그런 걸 떠나서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런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뭐 정무적 판단에서 일종의 좀 여론몰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해도 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들 진짜 수밖에 그거는, 없는데 예.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는지 알 길이 없어. 더군다나 예.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간에 판문점에서도 만나가지고 도보다리 있지 않습니까? 둘이 얘기했으니까 누가 들은 사람이 없어요. 또 평양 가서도 둘이 만났단 말이에요. 예. 백두산도 가서 손잡고 딱 또 했고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니 아닙니까? 이거는 뭐 법률관 저보다도 고 교수님 법률관이 아니고 아니 고 교수님은 이 정치부 기자도 하셨으니까 그 뭐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할 길이 없죠. 지금 그래, 추측 그걸 알면 아니 고 교수님 감이 아니 있으시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무슨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다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을 하는 것인데 그걸 뛰어넘는 일을 하면 알 길이 없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워낙 그런 비합리적인 경우를 일이 벌어지니까 미친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고 우리가 예,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친 짓이다.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라는 게 좋은 게 어떤 지도자의 행동에 대해서 합리적인 기대를 하고 그렇죠. 또 지도자도 국민의 뜻에 맞게 또 법에 맞게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데 그게 안 맞아버리니까 정치부 기자 30년 하신 고 교수님도 이게 무슨 말이지 지금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할 길이 없죠.